성수동의 한강변에 우뚝 선 더 제니스 서울 포레스트의 모델하우스는 오후 햇살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과 어우러진 그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한 노부부가 잠시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몇 년 된 면바지에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부인은 검소한 원피스에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어르신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모델하우스를 올려다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요즘 이런 곳들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들은 박진우와 김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누구도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1970년대 말 25의 나이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반도체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익혔고 실패를 걸음 삼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리 시스템즈라는 작은 회사로 시작한 그의 사업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IT 산업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아파트에서 살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부인 김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답게 살면 되는 거지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델하우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고급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건물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젊은 직원이 인사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부부의 차림새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민준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준은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그는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인상에서 구매력을 가늠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최 팀장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친절함만 묻어났습니다. 박진우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순간 최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한 노부부가 200억대 펜트하우스를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펜트하우스는 특별관리구역이라서요.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미리 예약을 하시고 자산 현황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 팀장의 말투가 점점 더 사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순자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의 무언의 소통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마음속에서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자금을 구하러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약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깊이가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이 작은 갈등의 첫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부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한강이 흘러가듯 시간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팀장은 잠시 다른 직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지? 라는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시간은 소중했고 실적은 더 소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펜트하우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산 증빙 서류도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예약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 팀장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부부를 훑었습니다. 박진우의 소매가 살짝 해진 것, 김순자의 낡은 구두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는 200억 이상의 고가 상품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건지 김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인한 사람,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참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돈이 없어 보입니까? 박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위험을 최 팀장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고가 상품은 보통 어떤 분들이 보러 오시죠? 박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답했습니다. 대기업 임원분들이나 의사, 변호사, 연예인 같은 분들이요. 아니면 젊은 사업가들. 그의 말 속에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니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진우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도 투자사에서도 비슷한 시선을 받았었습니다. 젊고 가난한 공학도가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증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보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예금잔고증명서, 소득증명서 같은 걸 가져오시는데 최 팀장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모델하우스 로비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자산 증빙이라. 박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수백억 원이 들어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죄송하지만 규정이라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께서 이런 펜트하우스보다는 일반 아파트를 보시는 게 최 팀장의 말이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84제곱미터 타입도 괜찮거든요. 전망도 좋고. 그 순간 김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노부부라는 걸. 박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최 팀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고객님, 저희도 업무상 효율을 생각해야 해서요. 무작정 모든 분들께 펜트하우스를 보여드릴 수는 무작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진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구경하러 온 관광객 같아 보입니까? 로비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팀장은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펜트하우스 관람이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오시면 그때 다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와 김순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인 부부의 무언의 대화였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델하우스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평수는 볼 수 있겠지요? 네, 물론입니다. 최 팀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상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팀장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진정한 예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김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그의 결정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의 벽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편견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최민준 팀장이 다른 평수 안내를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의무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부부는 84제곱미터 모델 하우스를 따라다니며 조용히 구경했습니다. 이 평수는 3억 8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 팀장의 설명이 기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구매 의사가 없는 구경꾼들이다.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지난 인생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급류를 만나 거세게 흘렀지만 결국은 바다로 향해 나아갔던 세월들이었습니다. 여보, 전망이 좋네요.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답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펜트하우스 전망에는 비교가 안 되죠. 최 팀장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정말 다른 세상이거든요. 물론 가격도 다른 세상이지만 그의 말을 듣던 박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순자는 남편의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참으세요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때 모델하우스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큰 목소리로 불만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뭐, 펜트하우스가 예약제라고. 내가 누군지 아나? 최 팀장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명품 시계, 고급 구두, 당당한 목소리.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 팀장이 박진우 부부를 남겨둔 채 급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90도로 인사하며 극진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박진우와 김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직원이 보여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펜트하우스 보고 싶다니까 예약제라고 하네요. 아, 그런 말씀을. 지금 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안내해 드릴게요. 최 팀장의 목소리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그 순간 모델하우스 한켠에서 지켜보던 젊은 여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이하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배지도 달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안내해드릴까? 박진우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만. 아닙니다.
이하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객님을 동등하게 모시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그 말을 듣던 최 팀장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하율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팀장님, 이 어르신들께서 펜트하우스 관람을 원하셨는데요. 그건 내가 이미 설명했잖아. 예약제라고. 그런데 방금 전 그 고객분께는 바로 안내해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이하율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이곳으로 쏠렸습니다. 이하율 씨,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는 거야? 최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정하게 대해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공정하게? 넌 아직 신입이니까 모르는 거야.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박진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직원이 자신을 위해 상사와 맞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이런 상황들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제 원칙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하율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펜트하우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 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하율 씨,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하지만 이하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우 부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불쾌하셨을 텐데. 김순자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하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작은 희망, 원칙을 지키려는 젊은이의 용기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여직원이 보여준 용기가 오랫동안 침묵해온 박진우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박진우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하율이 박진우 부부를 펜트하우스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 팀장은 뒤에서 따라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진우는 이하율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용기를 내는 모습이 3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율 씨, 혹시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닌가요?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이하율의 답변은 단순했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놀라운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김순자가 작은 감탄을 흘렸습니다. 박진우도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이 전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하율의 설명이 차근차근 이어졌습니다. 최 팀장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진심 어린 안내였습니다. 박진우는 집안을 둘러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스마트홈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IoT 기반으로 모든 전자제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명, 보안까지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보안 시스템의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죠? 이하율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클라우드 서버겠군요. 아마 국내 서버를 사용할 텐데 해킹 방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박진우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점점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최 팀장이 뒤에서 지켜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관련 업계에 계셨나요? 이하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아는 정도죠. 박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박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윤상무. 네, 지금 성수동에 있어요. 모델하우스요? 그냥 구경하려고. 네, 괜찮으니까 일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진우는 다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하게 마치 실제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처럼요. 이하율 씨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계약 말씀이세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요. 박진우의 말에 이하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 팀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200억이 넘는 금액인데 최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지금 확인해 볼까요? 박진우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상무 나야. 혹시 지금 시간 있어? 성수동 더 제니스? 서울 포레스트 모델하우스로 와줄 수 있어? 네,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분 후 모델하우스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동시에 도착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의장님, 가장 앞에 선 중년 남성이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상무였습니다. 그 뒤로 누리 시스템즈라고 적힌 명함을 든 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어요. 박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박진우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의장님, 갑자기 부르셔서. 아, 이분들께 인사드려요. 여기 직원분들이요. 박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상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최 팀장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리 시스템즈 윤상무입니다. 저희 의장님이 평소 많이 신세를 졌다고 들었습니다. 최 팀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누리 시스템즈는 국내 IT 업계의 전설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의장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장님? 박진우라고 합니다. 아까 펜트하우스 구경 잘했어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하율이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눈앞에 선 노신사가 대한민국 IT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팀장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 있지요. 박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고객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박진우는 이하율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하율 씨 고마웠어요. 원칙을 지켜줘서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박진우가 윤상무에게 눈짓했습니다. 윤상무가 이하율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직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찾던 인재예요. 이하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신입사원으로서 작아지기만 했던 자신이 원칙을 지킨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계약 서류 준비해 주세요. 박진우가 최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시간 전까지 무시받던 노부부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복수가 아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박진우는 펜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0억이 넘는 펜트하우스가 이제 그의 것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윤상무가 말했지만 박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윤상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거주하시려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이런 곳이 필요하겠어요? 박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투자용으로. 그것도 아니고요. 박진우가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을 젊은 개발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말이에요. 누리 창업 지원 센터라고 이름 짓고 김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의 이런 모습에는 늘 감동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좋은 전망을 혼자 보고 있기엔 아까워요.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박진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의장님,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윤상무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운영하죠? 하율 씨 어떠세요? 박진우가 이하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요?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젊은 친구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하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부족한데. 경험은 쌓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박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누리재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월급도 지금보다 2배로 드릴게요. 이하율이 최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이런 결과가 될 줄은. 아니야, 하율아. 최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옳았어. 나야말로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최 팀장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젊은 친구, 오늘 일로 상처받지 마세요. 신현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최 팀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모두 소중해요. 박진우의 말에 주변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제니스 서울 포레스트의 펜트하우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대형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고 각 방에는 최신 컴퓨터와 개발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누리 창업 지원 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하율은 이제 센터장이 되어 매일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젊은 창업가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팀이 입주해요. 이하율이 박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팀인가요? AI 의료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는 20대 친구들이에요. 정말 열정적이더라고요. 박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 좋네요. 의미 있는 일이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에서는 젊은 개발자들의 웃음소리와 열띤 토론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박진우와 김순자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팀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젊은 개발자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박진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네요. 몸은 괜찮고? 네, 덕분에 정말 좋은 환경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박진우와 김순자는 테라스로 나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김순자가 남편의 팔을 끼고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집이었지만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건 집이 아니라 꿈이었네요. 그렇지요. 우리도 젊었을 때 이런 공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박진우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된 거 아닐까요? 김순자의 말에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뒤에서 젊은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진정한 유산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김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네요. 박진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성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남기는 진짜 유산이겠지요. 한강 위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평범한 노부부로 모델하우스를 찾았던 그들은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편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정한 존중과 배려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하율은 원칙을 지킨 덕분에 더 큰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고 최 팀장은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한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이들의 선한 영향력도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